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아너스에서 기본관광 맡고 있는 김명희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모의고사 177이죠. 패스 177. 그래서 강화서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이 5회차,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씩 5일 동안 풀어보시고 오답 정리하시고 총정리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국가고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패스 177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씩 7일간만 공부하시면 되는 또 두 가지 뜻이 있죠. 177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합격을 저희가 아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문제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집 중에 기본간호학 오늘 OT 강의 들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들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요. 해결형도 있고 또 해석형도 있고 단답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 177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종류별로 우리가 문제 유형들을 좀 만들어 놓았고요. 상중하로 문제가 나누어져 있어요. 단답형으로 쉬운 문제에만 익숙해졌던 학생들은 실제로 시험장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이 당황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많이 들려요. 근데 이제 우리 문제집을 보시고 저희 교수진들이 얼굴을 내밀고 쓰는 유일한 문제집이죠. 그래서 국내 최초, 국내 유일 문제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의고사 문제집은 상중하로 문제의 난이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에 해당되는 문제를 보게 되시면 좀 당황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그 당황함도 하나의 훈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집 특징이 두 권으로 딱 분리되어져 있는데 문제집만큼 두꺼운 해설집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또 해설집을 한 번 더 공부하고 학습하고 정리하는 부분들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넉넉하게 오답에 대한 것들 필기할 수 있게끔 많이 이렇게 조율을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본간호학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할 건데 들어가기 전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외로 꽈락이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 중에서 이제 기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마음을 좀 놓고 가는 것 같아요. 뭐 성인간호 공부했는데 기본간호학 찜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꽈락이 나와요, 꽈락이. 그래서 이런 꽈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이제 실제로 본강에서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이렇게 풀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익히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교수님 문제집 몇 건 풀어보면 좋아요? 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여러분 한 권만 제대로 푸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만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답 노트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맞추는 문제는 계속 맞추고요.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선택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문제집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면서 잔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요. 여러 개의 문제집을 다 풀어보는 것보다 하나를 잡더라도 완벽하게 그 문제들을 다 이해하시고 오답 노트를 충실히 작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론 때 배우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등척성 운동이죠. 제가 이론 강의 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등척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등을 어떻게 해요? 벽에 척 붙이고 하는 운동.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단어를 제시하고 단어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니? 연상되는 것이 있니? 이걸 의미를 알고 있니?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뭘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척성 운동이랑 등장성 운동을 비교할 수 있는가? 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로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답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등을 척 붙이고 하는 운동은 등을 척 붙이고 나머지 팔다리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등을 척 붙이고 있다는 소리 자체는 부동의 환자에게도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거나 뭐가 이런 것들, 이런 게 아니라 가장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맞을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장 옳은 게 뭡니까? 이런 게 가장 또 힘든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대퇴 사두근, 둔근을 강화시킨다. 왜 등은 척 붙이고 있으니까, 그쵸? 근육의 길이가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건 별로 없이 근육 자체만 좀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 될 수가 있겠다. 오랜 시간 누워있는 분들은, 와상 환자들은요, 근육이 다 이렇게 얇아져요. 그래서 굉장히 팔다리가 가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등을
벽에 척 붙이고 하는 등척성 운동이다.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될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고 구부렸다가 일어났다는 모습만 가는 거고요. 지금 벽 모양만 없을 뿐이 뒤에 벽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앞뒤로 움직이는 게 없는 거죠.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 이런 운동 의미, 이 간호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욕창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옵니다. 저 여러 번 제가 예상을 했고요. 적중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그대로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요. 이 문제 굉장히 좋은 이유는 욕창에 대한 소아사이트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면서 거기에 대한 예방 알고 있니? 라고 물으면서 또 중요한 단어,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응전력.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마찰과 중력에 의해서 생기는 응전력 때문에 욕창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욕창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물론 이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또 욕창의 4단계가 있겠죠. 욕창 4단계 단계별로 가는 거. 이게 약간 화상을 입었던 거랑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요. 여튼 이런 상처 치유랑 같이 가는, 상처 간호랑 같이 가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선 지금 응전력에 대한 설명, 응전력에 대한 중재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응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뭐가 되겠어요? 마찰력과 중력에 대한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마찰력하고 중력을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싶은 거죠. 자, 이 중에서 중재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런데 욕창 예방을 위한 중재 그러면 다 맞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응전력에 대한 게 나왔기 때문에 뭘 답으로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마찰과 중력은 어떻게 돼요?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죠.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그렇죠? 마찰과 중력에 대한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응전력이 발생하니까 4번이 되겠죠, 답이. 조금 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응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전단력이라고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압력 그리고 마찰력이 같이 더해지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응전력이다. 그래서 침상머리가 아까 20에서 30도 높게 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이렇게 환자분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이게 엉덩이예요. 엉덩이 부분과 이 엉덩이 부분하고 중력이 만난 지점이 여기서 뭐가 발생한다? 응전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피에 맞는 압력은 바로 눕힐 때보다 훨씬 높아진다. 이 압력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응전력, 그러니까 이게 그 마찰과 중력이 만나는 힘 때문에 소아사이트라고 하는 눌리니까 피부가 눌리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눌려도 다시 올라오지만 계속 눌려있으면 여기는 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으로 혈액순환 안 되고 산소 공급 안 되고 영양분이 못 가면서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그렇죠? 마찰은 뭡니까? 마찰은 표면 사이에서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힘이다. 이렇게 해서 쭉 미끄러지잖아요. 쭈르르 미끄러지게 되면 여기 부분이 벗겨지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는 책상 위에다가 팔 딱 놔두고 쓱 문질러 보세요. 여러분. 그럼 뜨거워할 거예요. 뜨거 하면서 여기가 만약에 습한 상태면 껍질, 피부가 벗겨집니다. 벗겨진 피부에서 바로 소아사이트 욕창 발생이 시작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찰은 이런 피부의 찰가상을 유발해서 혈관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마찰과 이런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뭐라 부른다? 응전력이라고 한다. 굉장히 좋은 문제죠. 이런 문제 하나를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응용되는 문제를 모두 다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실제 본강에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요. 산소요법 관련된 문제고요. 제가 이론에서도 정말 많이 누누이 강조를 했었죠. 산소화라고 하는 것이 기본간호학의 첫 번째 목차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늘 중요한 건 앞에 나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산소요법 중에서 가장 높은 산소 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산소화라고 하는 거, 산소화 요구.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 O2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가는, 이 뇌로 가는 혈관, 그 모든 거에서 산소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뇌 쪽으로 혈액이 갈 수 없게 되고 산소가 공급될 수 없게 되고 영양분이 갈 수 없게 되면 사람은 익스파이어, 사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산소화라고 하는 부분이죠. O2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다 멀쩡해도 산소를 줄 수 없다, 숨을 쉴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곧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O2라고 하는 산소화에 대한 부분이 중요했다. 그 다음 뭐가 중요했어요? 바이탈 사인 중요합니다. 말씀드렸죠? 혈압, 맥박, 체온, 호흡이 안정적이면 이분은 대상자는 곧 회복기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IO 체크죠. 인풋과 아웃풋이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또 문제없이 환자가 회복될 수 있는데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삐끗하면 그렇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겠죠. 안 좋아지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산소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산소요법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O2 세츄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옥시미터기를 딱 이렇게 주었을 때 산소가 부족하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뜨게 되면 나잘프롱이나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에게 O2를 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산소를 공급할 때 이 대상자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가 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죠. 가장 높은 산소를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스크냐? 지금 보이는 게 모두 다 마스크의 종류고 동그라미 5번만 비강 캐뉼라 나잘프롱이라고 하는 콧구멍에 이렇게 끼는 거 있잖아요. 줄로 초록 색깔 줄. 그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마스크가 나와야 되겠죠. 이 마스크의 특징은 뭐냐면 O2는 이제 O2가 연결돼서 이 O2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옥시전 튜브잖아요. O2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래서 O2는 다 들어가요. 100% O2가 들어가는데 이게 숨을 쉬면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건 여기에 산소도 같이 나오지만 CO2가 같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CO2가. CO2 같이 내뱉잖아요. 내뱉는 숨엔 CO2 가스가 훨씬 많죠. 근데 이 CO2 가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여기다가 없더라라고 되어져 있죠. 왜 여기가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마스크를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렇죠. 비제호흡 마스크라 부른다. 이거는 특징이 O2는 공급할 수 있으나 O2는 공급하지만 CO2는 절대로 다시 재호흡하지 않는다. CO2 재호흡은 안 되는 모습이 될 수가 있겠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소요법 중에 가장 높은 산소 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제호흡. 결국 뭐예요? 제호흡을 하는 것이 안 됩니다. 라는 거죠. 비제호흡 마스크가 될 수 있겠다. 각각의 뜻을 다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이 있겠죠. 그렇죠? 저기 나오는 마스크들 중에 뭐 벤츄리 마스크 같은 경우도 COPD 환자한테 굉장히 유용한 마스크고 등등등 마스크마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강 캐뉼라 같은 경우는 코줄이라고 얘기하는데 코에다만 산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불편함이 없죠. 이런 마스크들은 식사하실 때는 또 빼야 되니까 그동안 또 숨쉬기가 힘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각각의 특징들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내용 정리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비제호흡 마스크를 딱 물어보는 듯 하지만 한 번 정도 살짝 꽈준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산소 농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답형이지만 살짝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요. 딱 보시면 문제가 굉장히 길죠. 우리 학생들이 문제가 길면 당황을 하는데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사례들을 주고 그 사례에 대해서 어떤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보는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사례형 문제 같이 볼게요. 자, 김간호사는 저도 김명희 교수인데 꼭 간호사는 김간호사야. 그리고 또 김비서, 김실장 뭐 이러더라고요. 여하튼 입에 착착 붙는 우리 김간호사는요. 장폐색 수술을 받은 환자 박 씨가 지금 여기서 장폐색 수술을 받은 환자 박 씨까지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환자는 이러면 끝날 건데 어쨌든 이러이러 블라블라블라 이 환자가 어떤 상태래요? 수술하고 2일째에 오늘 가스 배출을 확인해서 음식을 주려고 한다. 자, OP 받았네요. 오퍼레이션 하고 나서 투데이입니다. 오퍼레이션 투데이에 가장 적당한 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맑은 거니 연식이니 일반식, 경식, 전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요 사진 보면 아실까요, 여러분들?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연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주 일반적으로 수술한 다음에 제공할 수 있는 식사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례를 주고서는 이것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보는 간단하게 그냥 의미만 딱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 이틀에 가스 배출된 거 확인하고 음식 주려고 할 때 가장 적당한 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아주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영양소를 다 뺀 건 아니지만
환자가 먹기에 일반식 같은 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연식으로 수술한 환자의 간호에 제공되는 그런 시기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IO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인풋과 아웃풋을 맞춰줄 때 인풋을 어떤 걸 주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 인풋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영양 요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양에 대한 부분에서 시기가 나올 수가 있고요. 실제로 국가고시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어때요? 이것도 사례 문제인데 이번에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이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할 간호사의 행동을 알고 있니? 라고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단답형이 아니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좀 내놓게 되면 아, 문제 보기 싫다,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간호학과의 학생 수가 많아지면서 실제로 이 퀄리티가 좋은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좀 확인하는 부분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굉장히 다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은 문항수는 줄고 시간을 많이 배정해버리는 좀 더 어렵게 내겠다 이런 뜻을 비치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문제도 길고 답도 좀 길어요. 근데 긴장하지 마시고 일단 보시는데 제가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중단하고 의사에게 알린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 되겠습니다. 요거 그렇죠? 일단은 중단하고 의사한테 알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혈에서 용혈 반응이라든지 뭐 수액을 넣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가 어떤 상태에서 갑자기 안 좋은 상태로 변했다든지 부작용이 발생했다든지 대부분 다 중단하고 알린다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 같이 볼까요?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는 환자에게 영양 공급하기 전에 흡인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그렇죠? L튜브를 꽂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식사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콧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L튜브를 레벤튜브를 코로 통해 가지고 위장까지 연결을 하잖아요. 글로 뭔가를 주입해서 줘야 되는데 주입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본다? 흡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유리로 된 실린지로 쭉 빼보게 되면 위액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렇게 위 안에 아직 잔여물이 남아서 뭐가 또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200ml, 200cc가 남아있다는 거죠. 소화가 안 된 상태예요.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200이 있으니까 버리고 쉰다. 남겨두고 더 투여한다. 중용을 통해 흡인한다. 100만 흡인하고 새롭게 100ml 더 투여한다. 다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문제 발생한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무조건 중단 후에 닥터에게 노티파이 한다라는 것이 답이 될 수가 있어요. 명확한 답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문장이 정답일 확률이 크다. 이렇게 좀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문장이 정답일 경우가 큽니다. 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들을 아마 본강에서 볼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위 잔류량은요, 결과적으로 100cc를 초과하지 말 것이라고 나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문제 풀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거는 단답형의 문제로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가 어떤 마사지 방법인지 알고 있어?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 무슨 지압법이 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건데 뒤집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답은 굉장히 짧은 단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단답형으로 어깨 근육 등 큰 근육을 주무르거나 크고 빠르게 꼬집는 등의 마사지 방법. 근데 크게 주무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크게 주무르는 거. 주무른다. 이거는요. 딱 봐도 지압은 두 엄지만 나와요. 엄지로 꾹꾹꾹 눌러주는 꾹꾹이가 되겠고 진동법은 손을 해서 이렇게 막 흔드는 것이 되겠죠. 200회 정도 1분에. 그리고 윤활법이 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윤활법이 답입니다. 경찰이 나와요, 경찰. 경찰법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둥글게를 얘기했는데 둥글게가 여기서 둥글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등 쪽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둥글게 마사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의 그림이 완벽하게 그려지지가 않네요.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찰법은 등 전체를 둥글게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의외로 문제풀이를 같이 보시면서요. 영상 강의 들으시게 되면요. 한 번 더 정리도 되고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 볼 수도 있고
이게 좀 이해가 더 빨리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내가 문제로 잘 풀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경타법은 때린다는 소리니까 손날을 세워서 두드려주는 방법이었죠. 이렇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거다.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좀 풀어보았는데요. 기본 간학이 제목에 기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만만하게 보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의외로 꽈락제가 좀 나오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한 번 더 내가 이해하고 숙지했던 내용의 개념들이 맞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아마 이용하지 않을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스 177 저희가 또 야심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위아너스와 함께 끝까지 국가고시 외롭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본강에서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